자, 하겠습니다. 근데 명수하고 하윤이한테 내가 이야기 안 해도 하려나? 그래서 그래. 자, 일단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결국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항상 이제 F라는 그냥 함수를 대표하는 기능만 있는 거지. 그리고 정의역이 X, 공역이 Y 이렇게 관례적으로 쓰는 거고 꼭 X라고 쓰고 Y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였지? 대응 관계를 쓰는 거였지. 근데 이제 꼭 식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우리는 식을 많이 쓴다. 어차피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주로 식이니까 Y는 fx는 관계식을 쓰는 거다. 만약 이름이 F면 여기 fx라고 쓰는 거고 여기가 G면 여기가 G라고 쓰는 게 이제 관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같다라는 건 저 세 가지가 모두 같다였지만 정의역끼리도 같고 공역끼리도 같고 대응관계도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함수는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상등함수, 그리고 이제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사실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지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사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수학이 약간 느낌이 기본은 아니잖아, 맞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풀되 결국 직관이 결합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근데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관으로 풀면 절대 일정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야, 절대. 물론 세상에 예외는 존재하더라고. 여튼 합시다. 그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다지. 우리가 이제 두 함수를 합쳐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합치는 방식이 이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 G라는 함수가 Y에서 Z로의 함수래. 근데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는 아직 X, Y, Z가 있고 이걸 원소를 대표하는 걸 스몰 X, 스몰 Y, Z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F인 거고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가 G라면 한 번에 이 x를 z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자, 이것도 이제 함수의 연산 중에 하나라서 이제 저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정의된 결과를 가리켜서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저렇게 두 개를 합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함수의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어쨌든 저것도 새로운 함수에 대한 연산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처럼. 오케이? 자, 여튼 이렇게 합친 함수를 주로 어떻게 쓰겠다고 했었지? G 합성 F라고 쓰겠다고 했었지. 오케이? 약간 어색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기호 체계랑 잘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어.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G 합성 F라는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되지? 정역이 뭐로 바뀌었어? 정역이 X고 바뀐 게 아니고 정역이 X가 되었고 공역이 Y가 되었지, 맞지? 대응 관계는 뭐라고 써야 돼? 봐봐. 여기 어떻게 썼지? Y는 fx라고 썼지. 그러면 여기는 내가 대응 관계를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어떻게 돼? x, z잖아, 맞지? x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z가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저거하고 똑같이 z는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여기에서는 f는 뭐라고 써야 돼? y는 fx라고 썼잖아, 맞지? 여기는 z는 g 합성 fx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런 뭐가 이상해? 왜 헷갈리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 자, 어쨌든 봅시다. g 합성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괜찮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이 친구 y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x를 f에 대입했더니 y가 된 거잖아, 맞지? 얘를 뭐라고 써야 돼? fx라고. y를 g에 대입했더니 z가 된 거구나. gy 이렇게 써야 돼? 그럼 y는 여기서 fx랑 y를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얘를 gfx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얘는 누구랑 같다고? gfx랑 같다고.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저렇게 쓰려고 하면 뭐가
뭐가 이상해? 공역이 왜 y? 아 실수지. 제가 잘못했죠.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한 실수 아니야? 쌤 제가 한 거야 그냥 실수로. 미안. 진짜 리얼 실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저거 보고 있었구나.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아니지. 나도 오! 그냥 잘못 알았네. 아니 난 내가 잘못 의미가 있다. 자자자. 체크보니까 이건 너무 기본인 거야, 맞지? 왜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데였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의 원소를 선택해서 라지 x의 원소를 선택해서 라지 z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거잖아. 지금 당연히 x에서 z로의 함수지. 그냥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 매우 민망. 자, 어쨌든.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여튼 g 합성 fx를 우리가 gfx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걸 이렇게 고쳐 쓸 거라면 이 식의 생긴 형태가 그냥 뭐 나름 고쳐 쓰기 괜찮다, 맞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 괜찮니? 네. 자, 다시 우리는 이제 함수가 이제 완벽하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정의어, 공의어, 대응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지금 여기서 뭐가? 이 친구가 정의어, 이거 진짜 실수야. 공의어 그리고 이렇게 대응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요 대응관계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괜찮지? 이제 함수의 합성 혹은 합성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당히 만들어 봅시다. 1, 2, 3 A, B, C 그리고 4, 5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가는 함수가 F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G야. 그러니까 F는 이제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하게 되면 F는 X에서 Y를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입니다. 이 대응관계를 적당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내가 이제 G 합성 F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야. 이 친구는 정역이 뭐지? X가 되지, X, 라지 X. 그 다음에 공역이 뭐가 돼? Z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G 합성 F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 2, 3, 4, 5, 6이 될 거고 이제 여기 G 합성 F라고 이렇게 쓰자. 그러면 이때 이 대응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지? 1은 어디로 가? 4로 가네. 2는 5로 가네. 3은 4로 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게 G 합성 F라는 함수의 대응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저 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G 합성 F는 정의했는데 혹시 F 합성 G도 정의할 수 있을까? F 합성 G? 정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지? 그 F 치역이랑 G. 아니. 아니. 자, 맞게 말하고 있었어. 자, 다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까 앞에서 오늘은 이야기 안 했는데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기 위한 조건. 이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결국은 이 x가 f에서 여기 들어가잖아, 맞지? 그리고 그걸 다시 누가? g가 받아서 z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 f의 결과값이 g가 보낼 수 있는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f의 함수값이 g의 g의 정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쏠 수 있어 없어? g가 걔를 받아야 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받는데 나는 이 값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대응시킬 수가 없지.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G 합성 F라면 F의 F의 치역이 어디에? G의 정역에 포함돼야 돼. 사실은 제일 간단한 상황은 뭐겠어? 같으면 되겠지, 맞지? 제일 좋은 상황은 같은 거야. 근데 그냥 포함되기만 해도 어쨌든 대응 자체는 이루어지니까 이제 저걸 가리켜서 우리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자고. 앞에 있는 함수가 F고 뒤에 있는 함수가 G잖아. 근데 지금 누구를 먼저 대응시키는 거야? G를 먼저 대응시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G의 어떤 원소가 받아서 보낼 거야. 그럼 G의 결과값은 뭐가 되지? 어느 집합의 원소야? G의 결과값은 Z의 원소야. G의 결과값은 G의 연산의 결과는, 맞지?
그러면 F는 누굴 정력으로 가지고 있어? X를 정력으로 X를 정력으로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근데 Z랑 X랑 같아달라. 혹은 Z가 X에 포함되냐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G합성 F와 F합성 G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 예외적으로 같을 수 있는 거지. 뭔가 잘 세팅을 하면. 왜냐하면 이 G의 공력과 F의 정력이 같게 만들면 정의될 수 있긴 하겠지, 맞지?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어떻다고? 더 특수하다. 괜찮지? 오케이. 그럼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쌤이 합성함수도 함수의 뭐라고 했지? 연산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그럼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확인을 했어? 지금까지 배워보면 우리 행렬 처음 배웠지? 행렬 처음 배울 때 덧셈이나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뭘 확인했었어? 집합의 연산도 우리가 합집합, 여집합, 교집합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뭘 확인했었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분배법칙이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이 합성함수라는 것도 다시 함수의 합성이라는 것도 뭐의 일종이라? 함수에 대한 연산의 일종이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대해서도 뭘 할 수 있어? 뭔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되는 얘기는 F합성 G랑 G합성 F는 어떻다? 이게 무슨 법칙이지? 교환법칙. 근데 보니까 어때?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고 정확히는 뭐야?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당연히 특수하게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우리 행렬에서도 그런 거 나왔잖아, 맞지? A, B는 B에 성립해 안 해? 원래는 안 하는데 잘 만들면 성립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런 게 뭐가 돼? 문제거리가 되었잖아. 맞지? 이렇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F 합성, G 합성, F. H. 이렇게 세 함수를 합성합시다. 거꾸로 쓸게.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세 함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칙을 쓰려고 하는가? 결합 법칙은 성립해. 결합 법칙은 성립해. 사실 좀 자연스러운 게 너무 대충 그랬네.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고 G라고 하고 H라고 하면 되겠지. X.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보통. 그러면 쌤이 지금 그린 그림이 이 함수들에 대해서 좀 잘 맞는 형태라는 건 알겠어? 내가 X를 지금 누구를 먼저 만나? F를 만나고 그 결과가 다시 누구를 만나고? G를 만나고 다시 H를 만나서 딱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적절한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요렇게 된 합성은 뭘 뜻하는 거야? X가 누굴 먼저 만나? F라는 함수를 먼저 만나. 요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뭐야? 이건 뭐였지? 한 번에 두 칸. 괜찮지? 그럼 얘는 뭐야? 한 번에 두 칸 이렇게 가라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야? 얘를 처음부터 두 칸 가고 그 다음에 한 칸 가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결과는 어떨 수밖에 없어. 항상 구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결합법칙은 그냥 항상 성립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사실 논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배법칙을 쓰는 상황들을 보면 연산의 약간 계열이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합성이라는 연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연산은 결이 완전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굳이 논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몇 페이지야? 337페이지에 있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이 항등 함수를 기호로 이제 쓸 때 i라고 쓰거든. 아이덴티티 펑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써줄게. 책이 있긴 한데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i라고 하면 보통 항등 함수를 우리가 함수를 fg 이렇게 쓰잖아, 맞지? 항등 함수는 특별히 i라고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F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혹은 항등함수랑 F랑 합성하면 이제 F가 되긴 하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약간 미묘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 어떤 부분이 좀 미묘하냐면 이게 이 F의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지. F가 x2y라고 함수, y의 함수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이 친구는 정역이 뭐야? x에서 y로 함수가 나왔지.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여야 되지? 얘는 뭘 정역으로 가진 함수여야 되지? y나 y의 부분집합을 정역으로 가진 함수여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합성 함수가 정의되려면 얘는 이제 y2, y로의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만 얘가 이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된다고 사실. 이해가 됐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f 합성 i가 될 때도 이게 f가 될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그러면 i는 뭐에서 뭐로의 함수여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여야지만 요 결과값이 f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ix, iy라고 이렇게 써.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뭐라지?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f에다가 따로 쓸게. 1, 2, 3 A, B, C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합성해서 이제 그 결과가 뭐가 돼? 그 f의 결과와 똑같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정역이 그 공역이 뭐가 돼야 돼? A, B, C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되어서 얘가 F고 얘가 I일 때 I 합성 F가 뭐가 돼? F가 되는 거잖아, 맞지? 왜? 요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1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잖아, 맞지? 그냥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어떻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I 합성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대응된 함수잖아, 맞지? 지금 약간 구조가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야. 괜찮지? 그러면 F 합성 I랑 잘못했네. I 합성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함수지. 그럼 정역이 X, 공역이 Y야. 대응 관계는 뭐야? 1 넣으면 B 나와. 맞지? F라는 함수도 정역이 뭐야? X, 공역이 Y. 1 넣으면 뭐가 나와? B가 나와. 그럼 두 함수는 어때? 같지? 그때 이 I는 무슨 함수예요? Y에서 Y로 함수여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아주 애매하게 중요한 타이밍이 가끔 생겨. 진짜 가끔. 그때는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들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역함수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때 물어봅시다. 뒤에서부터 그치, 이렇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과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래? 좋습니다. 그게 제일 나아. 그러니까 나 너희들이 딱 졸릴 때 먹자고 할 생각이었어. 근데 지우가 쓰러졌으니까. 지우 쓰러지면 다 쓰러진 거 아니야? 오. 그 얘기 하려고 해. 하지마. 커플에서 놀려? 때려줘? 눈으로 말해. 보면 모르는데 이런 표정 아니었지? 명상. 진짜 그래서 때렸을 건데. 자, 빨리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뭐 있지? 컴퓨터 때 얘기할 거라고 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이스크림 그 무슨 폰이었지? 요만한 영어 폰. 제가 근데 플레인. 아니 이거는 그냥 여러 개 가져와서 준비해줘. 자, 합시다. 시간이다. 공부하실래요? 집집이요. 시간인 거야 이미. 자, 괜찮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 1번. 우리가 오늘 많이 해야 금요일에 계산에 서겠지, 맞지? 우리 의지를 불태워 봅시다. 자, 1번은 이제 너무 쉽거든. F, 다시 몇 쪽이야? 338쪽에 1번 눈풀 트라이 갑니다.
A가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A가 나오게 만드는 놈이 누구야? D. D. 그럼 다시 D가 나오게 만드는 놈을 찾는 C, 거야. C. C. 그럼 답은 C인 거야. 이해했어? 어디 하시는 아, 338쪽에 1번에 2번을 하고 있었어. 넘어갈 거야. 2번 볼까? 2번. 이제 G 합성 F의 치역이야. 그러면 X가 F를 먼저 만나, G를 먼저 만나. F. F를 먼저 만나지. 그럼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 네. 그럼 치역으로 선택된 애들 따라가 보자. 1 넣으면 뭐 나와? B. 아니 끝까지 8. 8 나오지. 네. 2 넣으면 8. 3 넣으면 어? 뭐야 왜 8이야? 4 넣으면 6. 그러면 치역은 누구야? 5, 6, 8. 5, 6, 8 이렇게. 괜찮지 괜찮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711번 봅시다. 711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는 그냥 무슨 함수야? 그냥 1차 함수 나왔지. 1차 물론 이제 정의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되게 하고 싶대. 얘가 정의되고. 그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아까 뭐였지? F의 치역이 G의 정의예요. 그렇지. 그 이 지역이 지의 정의역을 부분집합이긴 합니다. 근데 지의 정의역이 문제에서 뭐래? 나와 있어. 모든 정수가? 아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뭐예요? 어? X에서 X에서 물리는 그렇지 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네. 그럼 이제 F의 치역은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겠지. 시계에 넣어보면 어머나 A 더하기 3, BA 더하기 3, 3A 더하기 3이 F의 치역이야 맞지? 네. 그럼 얘가 이 모든 값이 여기 속해 있어야 돼. X가 누구지? 1, 2, 3이고 1, 2, 3. 그러면 저 A 더하기 3과 2A 더하기 3과 3A 더하기 3이 1, 2, 3 중에 어떤 값이 모두 돼야 돼. 오케이? 그래야 F의 치역이 G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러기 위한 A의 값을 찾으시고가 문제 요구사항이야. 어떻게 할까? 사실 이제 A가 0이면 된다는 사실은 보이지 맞지?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해보자. A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들의 대소가 어떻게 되지? 누가 제일 커? 3의 플러스 3A 플러스 3이 제일 크겠지. 그러면 어차피 이 세 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A 더하기 3은 1이고 3A 더하기 3은 3이어야 되거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 모순. 모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음수일 때도 대소가 바뀌겠지.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면 결국은 존재하는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느낌으로 풀고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논리를 채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2번 볼게요. 잘 잡았어. 자, 이번에 1번은 FG1은 5니까 어떻게 하면 돼? G1 하면 3-A지. 그걸 다시 F에 넣고 는 5를 풀면 되겠다, 맞지? 아니야? 맞아요. 자, 2번도 그냥 합성하면 되겠다, 맞지? 너무 간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그 어떤 이제 약간 규칙 발견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거나 혹은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해봅시다. 여기 문제의 표현을 보면 뭐 F1은 F라고 하자. F2는 F 합성 F라고 하자. F3은 F2 합성 F라고 하자. 뭐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결국은 FN이라는 말은 F를 몇 번 합성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F를 총 N번 합성했다는 얘기지. F3이 F 합성 F3. 근데 잠시만, 요거 질문해 볼게. 이거 둘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당연히 같겠지. 뭐에 의해서 같은 거지? 두 번째 거. 아. 결합 법칙에 의해서 같지. 결합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같지.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fx가 x 더하기 1. 이제 문제에서 f105를 구하래. 사실 그냥 5를 100번 넣으면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래도 뭐 해설에서 보면 약간 그래도 일반화를 좀 시켜보기를 일반화를 해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f 합성 f를 해봅시다. f2x 이렇게 쓰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fx를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x 더하기 2를 x 더하기 2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결국 x 더하기 4가 되겠지, 맞지? f3x는 f2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 f2는 fx는 x 더하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 더하기를 저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x 더하기 6이 되겠다,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일반할 수 있을까? fnx는 x 더하기 2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fnx는 x 더하기 2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이 값만을 구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더 편해서 이걸 선택할래라고 하면 좋겠다. 괜찮지? 그럼 얘는 뭐야? 5 더하기 2 곱하기 10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그냥 곱하기로 돼 있어서 아마 이제 거듭적으로 일반화가 될 겁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애초에 그런 거 아닐까? F10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혹은 F 올해는 몇 년이야? 25년. 이제 이런 걸 구하라고 시키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복 반복되는 어떤 규칙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화가 좀 예쁘게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거겠지, 맞지?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저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갑시다. 4번. 4번의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2x-3이 되고 그럼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인데 지금 뭐가 성립한데? 문제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데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 넣은 거랑 얘를 여기 넣은 거랑 서로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런 얘기야. 다시 우리가 f 합성 gx라고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지? gx를 f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g 합성 fx. 근데 구별이 되면 좋긴 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제 문제에서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다는 말은 이게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는 얘기야? 함수가 같다는 얘기야? 식이 같다는 얘기야? 식은 이게 식이야. 다시 fx가 뭐였지? fx가 뭐였지? x에 대한 식이었잖아, 맞지? 이걸 함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함수 fx가 써줘야 한다.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는 누구야? 얘네들은 뭐야? 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표현은 뭐 같다고 준 거야? 함수 같다고 준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 너가 도와줬구나. 네. 아니요, 제가 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갈게요. 사람 계셨구나. 초반았어. 근데 그거를 근데 여기 와요? 근데 아예 그게 있더라고. 공부를 잘하면 군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왜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 걔가 아니 그냥 일반 군대를 갔는데 뭔가 적성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그 포병 중에 거리 계산하고 계산하는 그 경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포병 군대에서 제일 높은 자리래. 근데 바로 붙게 돼버렸대. 계산하는 게 그 수학 이걸 잘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바로 땡거 돼버렸어. 수학 말. 바로 땡거 돼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괜찮지. 아니 근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편해져 버렸어. 원래 그걸 신청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걔는 신청 나랑 그냥 갔는데 적성검사 뭐 하더니 갑자기 이거 하래. 돼버렸어. 어쨌든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건 함수 같다야. 오케이. 근데 쌤이 지금 풀려고 하는 거 뭐 같다고 하고 있어 지금? 식 같다고 풀려고 하고 있는 거지. 왜? 왜 그래도 괜찮은 거지? 배웠나 왜 안 해요? 문제에서 정력과 공력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언급이 없으면 뭐라고 했지? 실수. 애초에 그럼 정력과 공력은 뭐 한 거야? 같아요. 같은 거야. 그리고 그게 무한집합이잖아. 그치? 정력 공력이 지금 모든 실수면 네. 무한집합이잖아. 그럼 대응관계 같으려면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식이 같아야지만 대응관계가 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상 그런 건데 이제 그걸 다 넘어간 거지 사실. 자 합시다. 그럼 이제 이 말은 뭐야? gx를 f에 집어넣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fgx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뭐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생략해도 괜찮겠지 앞으로는. 그럼 g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x 더하기 a 그리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이제 gfx가 될 테니까 fx를 gx에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거 둘이 항상 같도록 하려면 이제 a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를 계산해서 찾으면 됩니다. 괜찮니?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H 합성 gx가 6x 더하기 7, 그 다음에 fx가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H 합성 C 합성 F, 그리고 4의 값을 구하게 나왔어. 자, 근데 우리가 4를 G합성 F에 집어넣으면 G합성 F가 뭔지 모르잖아, 맞지? 근데 뭐가 성립한다고? 결합부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럼 4를 누구한테 먼저 집어넣고 F한테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다시 H 합성 G에 넣어도 괜찮겠지. 그럼 내일 끝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다 괜찮군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내신에 자주 나오는 그냥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fx가 2x 마이너스 3이고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래.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g 합성 hx, g 합성 hx가 fx랑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hx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hx 더하기 2는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hx 구하는 건 쉽다. 맞지? 두 번째 순서를 바꿔놔. h 합성 gx가 fx가 되는 이제 hx를 구하는 거거든. 괜찮지? 자, 근데 gx가 뭐라고? 마이너스 x 더하기라고. 그럼 얘는 h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져. 이때 나는 h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x가 t 더하기였으니까 x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되겠지. 여기가 괜찮니? 그럼 ht는 2배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냥 이게 hx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차피 x가 모든 실수였으면 t도 모든 실수야. t가 모든 실수였으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x라고 대입해도 괜찮아. 모든 실수 대입하면 또 다른 문자로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괜찮니? 뭐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여기 그냥 할게. 세 번째. 세 번째는 h 합성 g 합성 x 그리고 x 그리고 gx. 얘는 좀 귀찮거든요. 자, g 합성 fx를 먼저 구합시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빨리 구할게. 그러면 뭐를? fx를 g에 집어넣으라니 마이너스 fx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니까 5가 될 거네. 그럼 얘를 h에 집어넣으니까 h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gx 마이너스 x 더하기 2 되지. 아까하고 똑같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hx가 구해지는 거야. 괜찮지? 시험 치죠 이거. 잘 맞춰주십시오. 자, 7, 2, 3 봅시다. 7, 2, 3 무슨 의미인 것 같아? 7, 2, 3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H 합성, G 합성, fx가 항상 hx가 된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x에 대한 상황 자체가 지금 그 뭐지?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거든. 내가 얘를 h 합성, g 합성, f x는 hx가 되는데 얘가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친구랑 그냥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어떤 x를 넣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g 합성 fx가 hx가 x가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g랑 f랑 합성하게 되면 이제 항등합수가 되더라. 혹은 그냥 뭐 어쨌든 저 관계가 성립하더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약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fx가 5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g 5x 마이너스는 x가 되고, 아까 저기하고 똑같이 정리하면 gx가 보이시겠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얘는 이제 빈칸 채우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g 합성 f2가 4가 나오고 f와 g가 모두 뭐래?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함수래 둘 다? 1대1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합성 FE가 4가 나오려면 지금 A와 B가 4 또는 5를 선택할 수 있잖아, G에서. 근데 A가 만약 4를 선택해버리게 되면 지합성 FE가 4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B가 무조건 4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2도 B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모든 대관계 완성돼 버리지. 1대1이니까. 다시 좀 약간 서둘렀나 보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이거는 보장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2라는 걸 F에 넣고 그 결과가 다시 G에 들어가서 결과값이 4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여기 A와 B 중에서 다시 A, B, C 중에서 4를 선택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어차피 얘는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6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A가 4를 선택하거나 B가 4를 선택해야 되겠지. A가 4를 선택하면 1A, B 4가 되어서 F1 합성 G를 한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 G 합성 F1의 결과가 뭐가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4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왜냐면 각각 1대1이면 합성했을 때도 사실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다시 어떤 그 각각의 함수가 그 1대1 대응이면 합성한 함수도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잠깐만, 이거 논리를 조금 고민해 볼게. 일단은 그러니까 합성되는 두 함수가 각각 1대1 대응이면 합성된 함수도 반드시 1대1 대응입니다. 조금 이따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생각을 정리를 안 하고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G합성 F1이 4가 될 수 없으니까 G합성 F2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4를 선택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B가 4를 선택해야 된다. B가 4를 선택하면 2가 B를 선택해야지만 G합성 FU 결과가 4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각각의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각각 1대1 대응이니까 어차피 3이 뭘 선택할 건지 그리고 A가 뭘 선택할 건지 결정이 되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완성된 겁니다. 괜찮니? 괜찮은 거 맞아?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 그리고 7번도 그냥 사실 그냥 좀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 볼게. 문제에서 F합성, FD의 값을 구하시면 나왔거든. F합성, FD의 여기서 일단 이런 의문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F가 필요해, Y는 X가 필요해. F가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Y는 X의 그래프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는 X좌표, Y좌표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저기 그래프에 여기에 뭐 이제 X좌표가 D라고 하자. 그럼 이 친구의 Y좌표는 뭐야? D D가 될 거야. 근데 D에서의 함수 값이 지금 얼마지? 여기에서? C C잖아, C. 그럼 여기 FD를 하면 뭐가 나와? C C가 나오잖아. 그럼 다시 C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네 C는 어디 있어? B 요 함수값이 근데 이 함수값이 C라는 걸 찾은 것 자체가 사실 뭐한 거야? 여기가 뭐라서 B 여기 어차피 여기는 Y좌표 표현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여기가 C라서 얘가 Y는 X라서 여기가 C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거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Y는 X 직선은 X좌표, Y좌표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Y좌표를 주기 위한 도구였던 거야, 사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 보고 여기가 C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느낌상 대입해서 Y는 X 가서 다시 대입, 그리고 다시 대입, 다시 대입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얘가 뭐라고? C랑 다시 F에다 C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요 값이 아마 B겠지, 맞지? 그럼 B가 나올 거고 다시 뭘 집어넣어? F의 B를 집어넣으면 요 결과값이 이제 A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값은 A가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번째. FFX는 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면 나왔어. 그럼 이제 거꾸로 따라가면 되지. 이게 나오게 만든 X좌표가 누구야?
B지. 그럼 다시 B가 나오게 만드는 여기가 B였을 테니까 B가 나오게 만드는 X 조건 누구야? C지. 그럼 답은 C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는 F 합성 fx가 뭐였더라? a였지. 오케이. 그러면 뭘 푸는 거야? 얘를 다시 식을 예쁘게 쓰게 되면 fx는 a를 푸는 거야. 그럼 뭐부터 찾자고? 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f의 함수값이 a가 되는 이 친구의 값을 찾자고. f에 뭘 집어넣으면 a가 나와? B. b를 집으면 a가 나와. 얘가 b인 거야. 다시 우리는 뭘 풀고 있지? 방정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 있다고. 즉 fx는 b를 만족하는 x를 찾고 있다. 그러면 누구야? 함수값 b가 나오게 만드는 x는 c였던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지 다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바로 눈풀로 대충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729번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풀어볼래?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729번에 바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하고 똑같은 문제야. 저기 쌤이 동그라미 친 걸 먼저 찾는다. 뭐지? f 동그라미가 5가 되는 걸 찾으래. 5가 되는 x가 지금 누구 있어? 3과 7과 11이 있지. 그럼 저 동그라미의 값으로 가능한 게 3과 7과 11인 거야.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7을 집어넣으면 1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값이 5가 된다는 얘기지. 동그라미가 누구였지? fx였어. 그럼 다시 뭘 풀겠다고? fx는 3. 이 컴마는 뭐의 의미지 지금? 컴마는? 또는의 의미야. 또는의 의미. 그러니까 fx는 3을 만족하는 x, fx는 7을 만족하는 x, fx는 11을 만족하는 x가 모두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y는 3, y는 7, y는 11선을 긋는 거지. 그럼 3선과 만드는 게 누구야? 1, 5, 12. 요 방정식 근이 1, 5, 10이야. fx는 7 방정식 근은 9밖에 없네. 9. 그리고 fx는 11 방정식은 근이 없다 맞지? 그래서 답은 1, 5, 9, 12가 됩니다. 중요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어우. 자, 각 잡고 갑시다. 아니 이거 이 친구. 해봅시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지 쌤이 확인해 보려고 이제 항상 테스트 만들면서 이제 문제를 미리 좀 찾아봤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한 번은 해둬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라서 공을 들여서 제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 친구가 y는 gx. 사실 이 문제를 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지금 할 때는 그냥 두 가지 방법만 쓸 생각입니다. 두 가지 방법만 쓸 생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식으로 하는 걸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특히 소수령 있는 학교들 있잖아. 근데 그 풀이를 꼭 이제 식으로 하게 시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림만 그리는 건 진짜 약간 아주 조금 이제 야매스럽게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야기할 거예요. 다 이야기할 건데 일단 성실하게 하는 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이해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손절이네. 아저 그런 거 있는데. 방금 이 안에 근데 뭐가 있어? 쌤은 언제 입고 나오시는데? 그래도 빨아놓을까? 자 어쨌든 안 그래 안 나옵시다. 오케이. 첫 번째는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 fx의 식부터 구할 거야. 결국 그리고 많이 복잡해지면 식이 오히려 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 그리고 지금은 정의역이 유한이잖아. 유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 있잖아, 맞지?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그래프만으로 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익혀둬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이제 x 여기가 가운데가 정확히 2분의 3이 될 거거든. 자, x가 2분의 3 커진 동안 3 커졌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2x, x가 0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 자, x가 2분의 3 이상일 때, 그리고 3 이하일 때 관계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되나? 어차피 절편이 3이니까 이제 3 넣으면 0 나오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gx 봅시다. 자, gx는 x가 0과 1 사이일 때와 1과 3 사이일 때 이제 관계식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때는 2x가 될 거고 이때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더하기 2분의 3이 되려나? 3 넣었을 때 3 나야 되니까 맞군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지합성 fx거든. 이 친구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친구는 gfx가 나왔지.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내가 여기 이 자리가 fx잖아, 맞지? 그러면 저기 있는 fx를 가지고 이제 이 fx라는 식이 달라지게 되는 게 어디지? 0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와 2분의 3 이하일 때 이제 식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x가 이렇게 쓸게.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뒤에 사실 이게 이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두 가지 풀이 중에 어느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덜 좋을 수도 있어. 맞는 말인 거지. 표현이 이상하진 않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풀일 수 있다는 얘기야. 말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뭐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두 풀이 중에 이 풀이가 좋을 수도 있고 저 풀이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풀이는 이제 조금 더 쉬운, 그래도 좀 더 직관적인 풀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G에 fx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fx 들어간 거지. 그럼 존재하는 모든 x에 fx를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2fx 0 fx 1 그리고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3 그리고 1 fx 3 이렇게. 괜찮니? 이게 좀 더 직관적인 해석이 낫긴 합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 fx가 0과 1 사이가 되는 x를 먼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y는 일직선을 그려보자. 그럼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대충 비율을 관찰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5가 될 겁니다. 직선이니까 기울기로 대충 찍으면 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0과 2분의 1 사이와 2분의 5와 3 사이야. 써봅시다. 자, x가 0과 2분의 1 사이. 일 때는 이 fx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gfx가 2fx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x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fx는 누구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잖아. fx는 2x랑 뭐하다? 같다. 그럼 fx 대신에 뭐로 바꿔 써도 괜찮다고? 2x로 바꿔 써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x, 다시 말해서 4x 이렇게 만들어져. 괜찮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가 하나 더 있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5부터 3까지. 근데 이제 구조상 여기다 써주는 게 좋겠지. 요렇게 쓰자. 괜찮아? 이때 fx는 누구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지. 그러면 이 fx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배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 그러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11. 요렇게 만들어진 거야. 괜찮니? 지금 살아있어? 네.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요 범위를 만족하는 x는 어디지? 함수값이 1과 3 사이가 되는 건 x가 2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에서 함수값이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보니까 fx가 2분의 3을 경계로 식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와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 2분의 5 미만일 때로 나누자, 범위를. 괜찮지? 자, 그러면 이때는 fx가 누구지? 2x잖아. 여기 fx 대신에 뭘 써야 돼? 2x를 써야 돼. 그럼 2분의 1 2x 더하기 2분의 3. 다시 말해서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쓰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얘는 뭐야? 쟤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지. 저걸 저기다 집어넣어. 뭔가 적었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괜찮니?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이게 gfx의 관계식을 구한 거야. 근데 쌤이 아까 수업 전에 이거 다 찾아봤거든. 최소한 3년치를 봤거든. 근데 시험에 나오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걸 시켜. 한두 학교만 그냥 이제 대충 풀어도 어떻게 풀어도 괜찮게 돼 있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제 창문처럼 성심창 서술을 안 내는 학교들은 그냥 저거 찾기만 하면 돼서 실제로는 안 구하는 거하고도 똑같아. 이 식을 못 구해도 사실 상관없게 돼 있긴 해. 근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하는 건 사실 공부에 좀 더 가깝거든. 시험에 가까워질 때는 시험에 맞기 위한 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실력을 늘려야 돼. 우리 합성함수 1학년 때 하고 다시 안 나오는 친구일까? 아니요. 그러지 않겠지. 함수는 무조건 잘해야 돼.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잘해야 돼, 사실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여튼 합시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경계가 되는 곳이 여기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2분의 3이랑 그리고 여기 2분의 5야.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4x야. 그럼 2분의 1을 가게 되면 여기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하면 함수값이 뭐가 되지? 2. 그래서 이렇게 2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x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2분의 3을 대입하면 3이 나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마이너스 1이 기울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사실 쌤이 지금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요 칸을 정확히 9칸을 만들어 놓은 거야. 9칸 되고? 아닌가? 사실 이렇게 배우면 그냥 이렇게 부족을 하고 싶네.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지게 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이 대칭적인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접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그까지 하면 좀 빡세질 것 같긴 해서 일단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도록 합시다. 얘가 기본 풀이야, 기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네,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게 조금 더 어려워. 이 문제에서. 괜찮아, 괜찮아. 안 넘어졌어. 자,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니? 저거는 사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수능 시험 범위에 고1 2학기가 들어가는 시절이 있거든. 문과에만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어. 그때 이제 관련된 문제들 중에 이렇게 풀어야 예쁘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오히려 더 복잡해. 훨씬 더 이제 풀이가 간략하게 나와버려.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구성되는 문제가 있었어. 물론 이제 너희 학교들 쌤이 그거까지 찾아서 내면 좀 곤란하긴 하다.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 2017년 이때니까. 10년이면 오래되지 않았지. 문제 기준에서 오래된 거 아니야. 오래된 거 아니야. 자, 일단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직관과 약간의 이제 어떤 뱀관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 머리를 굴려보죠. 이거네. 저 칸도 한 칸 높이 그렸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합성 fx를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x가 누굴 먼저 만나고 f를 먼저 만나고 g를 나중에 만나. 아니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전에 성북구에 전국에서 개인 납세자 1등 있었던 적 알아? 나. 개인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근데 돈이 제일 많아요. 아니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그러니까 법인 말고 회사 말고 개인이 벌어서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성북구에 살았거든. 그 사람이 신승범이라는 사람이야. 예전에 현우진 전에 메가스타즈 1타였던 사람. 누구예요? 신승범이라는 쌤이 있어. 그게 이제 현우진 전에 메가스타즈 한 8년인가 1타를 했어. 그 사람이 성북구 살았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쌤이 가르치는 방법이 종로만 가도 쌤이 가르치는 이렇게 방법인데 언덕에 주택 엄청 되잖아. 거기서 아니 뭐 그렇다고 하지 않지. 나 그 부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고 그 쌤이 가르쳤던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쌤이 어쨌든 내가 스터디 1타였으니까 이 과목으로 남아있었어가지고 쌤도 봤었거든. 자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벤다그램 저거를 벤다그램 표현하는 게 조금 곤란하잖아, 맞지? 우리 지금까지 벤다그램 쓸 때는 어떨 때 썼어? 정규의 원소의 개수 유한계라서 숫자로 쓸 수 있을 때 많이 썼잖아, 맞지? 그걸 약간 어떻게 피해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누굴 먼저 만나자고? F 그 다음에 G를 만난다. 괜찮지? 그러면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변하는 동안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저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gx는 다시 잘못했다.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변하는 동안 f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부터 2분의 3까지 변하는 동안 fx의 함수값은 0에서 3까지 변한다. 괜찮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g가 다시 얼마를 받게 되는 거야? g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거야? 0에서 3까지 변하는 값을 받는 거지. 근데 g가 0에서 3까지 변하는 값을 받으면 어떻게 돼? 0에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3으로 가. 근데 이 0에서 1까지 변할 때의 x 변화의 비율과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x의 비율이 얼마야? 얘가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2. 1대2지. 저걸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로 맞춰주는 거야. 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대응되지? 실제로? 이렇게 대응되잖아. 네. 합성함수는. 네. 그럼 x가 0부터 2분의 3까지 변하는 동안 나는 뭘 변화시키면 돼? Y 0에서 1에서 3. 1을 찍고 3. 3으로 보내면 돼. 다시 0에서 1을 찍고 3으로 보내면 돼. 근데 잘못 썼다. 1을 찍고. 아. 그치? 0에서 1을 찍고 3으로 가는 거야. 네. 요거 꺾이는 이대 점이 일. 경계. 항상 꺾이는 점이 경계. 그럼 2대1이네. 아니 x잖아. 저 밑에 x의 길이의 비가 1대2야. 네. 요 길이가 1대1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 중에 x가 1만큼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0에서 변하고 0에서 2까지 변하고 전체 2만큼 변하는 동안 2에서 3으로 간다고. x의 길이의 비가 1대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꺾이는 곳에 대한 x의 길이의 비가 1대1이라는 얘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변하는 동안 얘를 1대2로 쪼개. 그리고 요 1부분 동안 0에서 2로 변하고 2부분 동안 2에서 3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찍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2분의 3에서 어디까지? 3. 3으로 변하는 동안 저기 f에다가 2분의 3까지 3으로 변하면 3에서 0으로 가지. 그럼 g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3에서 0으로 변하는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 3에서 2가 되었다가 0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3에서
2가 되었다가 0이 될 거라고. 근데 그때 x의 길이의 b가 이건 이렇게 읽을 거니까 2대 1이라고.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2대 1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찍고? 여기 2대 1 등분되었을 때 여기 3에서 2를 찍고 0으로 간다고. 여기가 2야 2.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얘랑 얘랑 어때? 똑같잖아. 비율까지 다 똑같잖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얘는 숙달되면 이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시간밖에 안 해요. 사실 이건 느낌이고 하여튼 진짜 빨리 이루어져.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개성이나 한성처럼 서술이 있는 학교는 뭐 주로 이걸 시켜. 특히 개성은 쌤이 알기로 웬만하면 매면 이걸 시켜. 매면. 그래서 어떤 풀이를 하기도 하냐면 개성에서 과정을 안 보고 예전에 그 답만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 아닌가? 아니었어.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 쌤이 한 얘기야. 이걸 해주고 나서 정 모르겠으면 이거 해가지고 식 구하라고 시켰어. 그럼 이거 점수 줄게. 어떤 말인지 알겠지?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거 자신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림 빨리 그려가지고 거꾸로 식 써서 답 쓰면 돼. 너희는 답밖에 안 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다? 공부 지금은 하려고 해야 노력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어. 송민아 맞지? 네. 의지 불타오르지? 네. 왜 장작 같은 의지지 지금? 자 어쨌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아 이거 저거 찍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거만 찍. 아 그럼 이렇게 찍을래. 생각도 해도 돼? 아니야 안 찍어도 돼. 식 구하는 걸 여러 번 해주면 좋은데 이게 어쨌든 너무 오래 걸리잖아 사실은. 그리고 쌤이 아까 지금 후회하는 거는 이거 시작할 때 끊고 시작할 거야. 맞지? 이것만 다시 필요할 때 찾아보고.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거야. 쌤 편집을 할 줄 몰라. 그거 하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자르. 이거 같았어. 한번 해볼게. 이제 쌤 능력 일수가 되니. 자 어쨌든 자, 합시다. 아 근데 내가 합시다. 279. 자 아직 멀었어. 자 합시다.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F 합성지를 그릴 겁니다. 근데 식으로 구하는 건 이번에는 안 할게 알았지? 너무 길어서. 근데 그거는 해설에도 있고 사실 이 풀이도 해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히 했던 게 몇 년 전이라고? 10년 전. 아 이거 신승범 씨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진 지가 오래됐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해설에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논리로 설명이 돼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보기 두 번째. 자, 다시 우리는 같은 함수에 대해서 무슨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고? 지합성 F를 그리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G를 먼저 X가 G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F를 만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다시 슬아야 노린 건 아니지 않았지? 딱 타이밍 그렇게 된 거고. 자 쌤이 여기랑 여기 두 번 나눌 거거든. 어떻게 할 것 같아? 0, 1, 맞아. 0에서 1 또 1에서 이렇게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X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 G는 어떻게 변해? G의 함수값은? 0에서 2. 그렇죠. 0에서 2로 변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0에서 2로 변하는 값이 F에 대입이 되는 거지. 그럼 F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입된다고? 여기가 2야. 요렇게 대입되는 거야. 그러면 혹시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인지 알겠어? 꺾이는 곳의 B를 찾는 거야 항상. 몇 대 몇이야? 3대 1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어떻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한다고 0에서 2로 가는 동안? X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F의 함수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해? 0에서 3 갔다가 비율을 보면 2겠지. 비율을 보면 여기가 2겠지. 자 그래서 0에서 3까지 갔다가 3에서 2로 가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 길의 B가 3대 1이라고.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되라고? 여기를 2라고 자르게 되면
여기 1이 필요하구나. x가 0에서 1로 가는 동안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0에서 3을 찍고 2로 가는 거지. 근데 그때 길이가 3대 1이야. 여기가 4분의 3이 되는 시점이 생기겠지. 이렇게 해서 다시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0에서 3을 찍고 2로 오는 거야. 0에서 3을 찍고 2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1에서 3으로 변하는 동안 g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해? 2에서 3. 그러면 f에 2에서 3까지 변하는 값이 대입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변하고 이거는 꺾이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냥 x가 1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 2에서 0으로 변하는 이런 그냥 일방적인 변화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괜찮니?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 좀 복잡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복잡한 건 없어서 약간 재미가 좋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26. 자, 732 볼게. 732. 좀 쉽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730 봅시다. 여기가 F고 여기가 G.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지합선 F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합선 F 한번 해봅시다. 지합선 F. 자, 그러면 이제 X가 누굴 먼저 만난다고? F를 먼저 만난다. G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F가 X를 먼저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지? 성률아, 이번에 성률로 해보자. 네? 꺾이는 곳이 어디야? 2분의 그러면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라고 말해주면 돼. 해줘? 0에서 2분의 1 그리고 그리고 2분의 1에서 1 그렇지. 근데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변하는 동안 f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해? 1에서 0 1에서 0으로 변하지. 그럼 그걸 g에 넣자. 그럼 g에 1에서 0까지 변하는 값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가 들어가는 거야. 1에서 0까지니까 맞지? 오케이. 그러면 g의 함수값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해? 1 1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다가 2분의 1 아니 1에서 여전히 1이야. 1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 0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그럼 여기도 1대 1 이렇게.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을 그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모르겠어. 고양이 그 여기까지 들려? 네 밥을 못 먹는 것 같은데 입소리 마우스 고양이 소리 아니지? 고양이에요 고양이 여기 있는 고양이. 아니 지금 쌤 놀리는 거 아니지? 고양이 자, 뭔가 진짜. 자, 어쨌든 합시다. 봐봐,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한다고? 1에서 1로 갔다가 0으로 가는데 1에서 1로 갔다가 0으로 가는데 그 비율이 정확히 어떻다고? 1대 1로 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다시 2분의 1에서 1로 변하는 동안 함수값은 얼마야? 0. 그럼 0이야, 0. 그러면 g에다 뭘 넣으라는 얘기야? 0 그럼 뭐야? 함수값이? 0. 0. 그러면 x가 2분의 1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은 계속 뭐야? 0 얘 너무 쉽다 맞지? 이렇게 돼. 괜찮아? 이거 맞네. 이번이네 답이 하나 더 해보자. 아우 양쪽이 예뻐 고양이. 잠깐만. 깜짝이야.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 방금 이제 지합성 F 그렸으니까 F 합성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F 합성지를.
x가 누굴 먼저 만난다고? G.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갔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우리는 x가 g를 만나고 그게 f한테 들어가서 그 결과 함수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요 녹색이 인풋이야, 정역이야. 저 합성함수의 주황색이 뭐야? 이 합성함수의 공역 아웃풋이야, 맞지? 네. 자, 해봅시다. 지금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변하는 동안 g의 함수값은 0에서 1로 변해. 네. 그럼 f가 받게 되는 건 0에서 1로 변하는 값을 받는 거야. 네. 괜찮아? 2분의 1 다시 0에서 2분의 1로 변하는 동안 g의 함수값은 0에서 1로 변하고 f의 함수값은 1에서 0을 찍고 0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대입되는 값이 들어오니까 그 변화를 여기에 정확히 다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괜찮니? 다시 이제 x가 2분의 1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 g의 함수값은 1이지. 네. 그러면 f는 계속 1을 받는 거야. 그럼 얼마? 0. f가 1을 받으면 0이잖아. 그럼 계속 0이라서 0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 그리는 건 사실은 이거를 좀 구별되게 끊어지게 해서 내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선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할수는 더 좋다. 쉬운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이해했잖아. 근데 정확히. 예, 아십니다. 누구였어? 슬리였나? 자, 우리 딱 348페이지까지 하면 딱 단원이 끝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페이지 하고 쉬겠다고. 아 그럼 아직 안 했네? 자, 봅시다. 이번에는 사실은 쌤이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 혹시 N축이라고 들어봤니? 아니요.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는 거. 그런 게 있거든. 그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 아무 도움은 안 돼. 쌤이 방금 이거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뭔가 풀이는 얘보다 더 오래 걸려. 하지만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진짜 필요하면 해줄게. hin제가 묻더라고. 쌤 이거 해주실 거냐? 해줄게. 해줄 거야. 이랬는데 막상 해주려고 준비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둠의 스킬이에요? 아니 그냥 별명이야 별명. 거리법도 있지 않아요? 거리곡은 이미 우리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가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왜 몰라? 그거가 그거 알아. 안 했었어? 다 하지 않았어? 나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만 쓰고 있고 사실 딥한 건 하나도 안 쓰고 있어서 자 어쨌든 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9번 문제 보게 되면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식을 합을 구하시고 나왔어. 얘는 근데 앞에 거랑 다를 거가 없거든. 아까 FFA는 뭐 D 이런 거 있었잖아, 맞지? 그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합성된 형태의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어쨌든 근본은 치환이. 뭐라고? 시간. 치환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알았지? 그래서 f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ft는 0이라는 방정식과 fx는 t라는 방정식 두 개로 나뉘거든. 먼저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럼 f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누구야? 마이 02. 그러면 얘를 풀면 t가 마이 0,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t를 누굴 치환한 거라고? fx를 치환한 거라고. 얘가 마이 0,2가 된다. 그러면 이거 풀고 풀고서 그 모든 해의 합집합이 진짜 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가로선 마이너스 2선 거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안 맞나. 여기는 이제 해가 없어. 그다음에 0선 거 아까 했던 거잖아, 맞지? 여기서는 마이 0,2가 만들어져. 2선 거 마사사 마사사야? 그럼 마사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이거는 기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사실 이걸로보다 약간 다르게 나오던데 여기는 없네.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나오냐면 약간 이런 fx는 뭐 2-fx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fx 치환해서 그럼 이제 fx 그래프와 2-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 찾고 그걸 가지고 다시 fx는 x 푸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뒤에 아마 있을 거야. 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리고 뭐 테스트에 무조건 낼 거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풀이를 확실하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공부를 쉬운 것만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인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험도 하겠습니다.